오미크론과 하위 변이가 하반기까지 우세종이라고 가정했을 때 올 가을과 겨울 무려 1억 명이 확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들이 코로나19 경증에 감염이 돼서 회복되고 난 뒤에도 후유증인 롱코비드로 발전한 경우가 최대 10%가 넘을 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요즘 미국 전역에서는 전력 부족을 두고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정전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전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렌트 인상률을 1년에 2에서 4%, 2년에 4에서 6%씩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FDA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뇌신경세포의 독성 단백질 비율을 계산해서 치매를 진단하는 장치를 승인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미크론과 하위 변이가 하반기까지 우세종이라고 가정했을 때 올 가을과 겨울 무려 1억 명이 확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은 지난 7일 백악관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추가 예산 지원이나 신종 변이 발생 등 외부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당국은 올가을과 겨울에 1억 명이 확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오미크론 및 그 하위 변이가 하반기까지 우세종인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백악관은 이런 추정을 의회 등에 전달하고 현재 계류 중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예산 처리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2차 부스터 무료 백신 확대 등을 위해 추가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오미크론 발생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빠르지 않은 감염 확산세에 엔데믹으로의 단계적 진입을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유행으로 감염자 수가 다시 늘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 등 완화된 방역 지침에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최근 7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7만 1,000명으로 3월 30일 기준 2만 9,312명과 비교해 배를 넘겼습니다. 정가를 중심으로 행정부와 정치인들의 확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이 잇따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즘 뉴욕시에서도 코로나19 5차 유행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물론 입원 환자와 사망자도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가장 나쁜 수치를 찍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42.2명으로 열흘 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던 지난 1월 말 이후 최고치입니다. 여기에 가정용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수를 포함하면 실제 감염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뉴욕시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곡선이 가장 가파른 곳은 맨하튼입니다. 맨하튼의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는 328.48명으로 뉴욕시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고 일부 동네의 양성 판정률은 16%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지난 2일 코로나19 경보 단계를 낮음에서 중간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뉴욕주 전체로 봐도 오미크론 변이 유행 후 처음으로 이번 주 입원 환자는 2,000명, 1일 신규 확진자는 10,000명을 각각 돌파했습니다. 입원자와 신규 확진자 모두 한 달 전의 3배 수준입니다. 이런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범은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로 전염력이 더 강한 BA.2입니다. 이런 확산세에 시 보건당국은 고강도 방역 규제를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슈인 바산 뉴욕시 보건국장은 지난 5일 CNBC,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마스크 의무화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이 코로나19 경증에 감염이 돼서 회복되고 난 뒤에도 후유증인 롱코비드로 발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아직까지 어린이 집단에 대한 연구 사례가 부족한 실정이라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대 10%가 넘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아과학회에 따르면 그동안 총 1,3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CNN 방송은 현재 롱코비드를 알아내기 위한 특정한 진단검사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롱코비드를 겪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어린이 확진자들의 2%에서 10% 정도가 롱코비드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실제 숫자는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아동병원에서 롱코비드 증세의 어린이들을 맡아 진료해온 세라 크리스텐 섹슨 테스텔 박사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미처 진단하지 못한 감염 케이스가 대단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댈러스의 UT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 소아 감염병 과장 제프리 칸 박사도 어린이들이 수많은 증상과 다양한 발전 과정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을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어른의 경우에도 코로나19의 후유증은 심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경우는 두뇌가 20년 노화되거나 지능지수 10 감소에 맞먹는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이외 피로감 및 기침, 후각, 미각장애, 기억력 장애와 우울감 등도 보고됐는데 전문가들은 특히 난청과 이명, 어지럼증, 복시 등의 후유증을 겪는 경우 병원에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무려 8,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아직까지 한 번도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국제연구팀이 이런 슈퍼 면역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국제연구팀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노출 빈도는 많았지만 단 한 번도 감염된 적이 없는 슈퍼 면역자의 유전체를 연구하기 위해 참가자 700명을 등록한 상태입니다. 연구팀은 5,000명 이상을 잠재적 연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연구에 참가하게 된 49세 마취과 간호사 베벤 스트릭랜드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스트릭랜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6주 동안 뉴욕 퀸즈 병원에서 자원봉사에 나섰고 봉사 이틀 차부터는 환자들과 더욱 깊이 교감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릭랜드는 워싱턴 포스트에 코로나에 걸리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고 환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항상 마스크를 벗고 다녔다면서도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양성 반응이 나온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스트릭랜드의 부모와 쌍둥이 여동생 등 어떤 가족 일원도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없다면서 그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 면역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운 공중보건대학의 역학교수인 제니퍼 누조는 코로나에 결코 걸리지 않은 사람들의 유전자와 다른 이들의 생물학적 특징을 연구하면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떻게 인체를 감염시키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를 하다가 사무실로 복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은 집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대답했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지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성인 1,0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에서 출근으로 전환한 미국인 가운데 41%는 스트레스가 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응답은 22%에 그쳤고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37%였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다는 응답은 여성이 50%, 남성이 30%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는 워라밸을 지키게 될 수 없다는 것이 31%,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28%, 통금 문제 18%, 대인관계 15% 등이 꼽혔습니다. 비싸진 점심 식사와 치솟는 기름값으로 부담스러워진 출퇴근 비용이나 아기 돌봄 서비스를 받는데 드는 돈까지 재택근무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비용이 새로 생겨난 것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국정신질환연합회의 제시카 에드워즈 임시 최고개발 책임자는 많은 사람이 2년간 재택근무에 익숙해졌다며 기업이 직원의 정신건강을 우선하고 이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연방 대법원의 의견서 초안이 공개된 이후 상원 민주당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상원은 오는 11일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상원이 오는 11일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에 가까운 연방 대법원 의견서 초안이 유출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법관 다수 의견이 담긴 이 초안에는 로데 웨이드 판결이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됐고 헌법에 귀를 기울이며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보수우위 연방대법원의 로데 웨이드 판결 폐기에 맞서 입법부 표결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들은 모든 상원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보게 될 것이라며 공화당은 입법을 피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여성의 건강과 연관된 낙태권이 보장되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의 의견서 초안은 혐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선택은 소수의 우익 성향 판사들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수의 우익 정치인들이 결정해서도 안 되고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미국 전역에서는 전력 부족을 두고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발전소들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추세에 전기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위험에 처했는데요. 특히 올여름 정전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캘리포니아부터 텍사스, 인디애나까지 발전소들의 전기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고 있다며 이번 한여름 혹서기에 정전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발전소 운영업체는 기온이 크게 오르고 산불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발전소 가동이 지연되면 올여름 전기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2025년까지 최대 3,800메가와트의 전기가 새로 공급되지 못하고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중서부 지역 발전소를 관할하는 MISO 역시 발전 용량 부족으로 올여름 수요를 맞추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다며 정전 위험을 경고했고 텍사스에서도 다음 주까지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 전기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존의 석탄,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전통적 방식의 발전소들이 노후화로 가동이 중단되고 있고 이런 발전소들이 풍력, 태양광 같은 친환경 형태로 대거 전환하면서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는 분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력, 태양광 발전소가 항상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분을 저장할 거대한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배터리 개발이 진행되곤 있지만 이런 발전소들은 기존의 전통적 방식 발전소의 폐쇄 속도를 상쇄할 만큼 빠르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공급망 정체와 인플레이션 문제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와 배터리 개발에 가속도를 내기 더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렌트 인상률을 1년에 2에서 4%, 2년에 4에서 6%씩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렌트 안정 아파트의 렌트비가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지난 5일 렌트 안정 아파트의 렌트 인상률 예비 투표를 실시하고 1년 계약 시 2에서 4%, 2년 계약 시 4에서 6%씩 인상하는 방안을 찬성 5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인상안이 최종 채택될 경우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120만 가구에 달하는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 계약 시 적용됩니다. 이번 인상폭은 1년 계약 시 4%, 2년 계약 시 7.75% 인상을 결정했던 지난 2013년 이후 9년 내 가장 큰 폭입니다. 다만 지난달 14일 렌트 안정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최초 제안했던 1년 계약 시 2.7에서 4.5%, 2년 계약 시 4.3에서 4.9% 인상안보다는 낮아졌습니다. 당시 렌트 안정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전년 대비 난방비가 19.6%, 보험료가 10.9%, 건물 관리비가 9.2%, 행정비가 6.7%, 난방비 외 천연가스, 전기 등 유틸리티가 5.8%, 인건비가 4.1% 상승하는 등 운영비 증가에 따른 렌트 안정 아파트의 렌트 인상도 불가피하다며 이런 인상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렌트 안정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다음 달 21일 이번 잠정 인상안에 대해 논의를 가진 후 최종 표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에 대해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건물 소유주가 직면한 비용 증가를 평가하는 자체 계산에 따르면 렌트비 인상은 1년에 2.7%, 2년 4.3%보다 높을 필요가 없다며 그 이상일 경우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따른 세입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DA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뇌신경세포의 독성 단백질 비율을 계산해서 치매를 진단하는 장치를 승인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펫 촬영을 대신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학뉴스 포털 매드페이지 투데이는 지난 7일 FDA가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하는 장치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신경세포 사이의 공간에 있는 표면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신경세포 안에 있는 타우 단백질이 잘못 잡혀 응집되거나 엉키면서 신경세포를 죽이는 독성 단백질로 변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치매 진단은 주로 인지기능 테스트에 의존하고 있고 고통이 수반되는 요추 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검사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FDA가 승인한 장치는 진단기기 전문 제조사 후지 레비오 진단사가 개발한 루미펄스 G 베타 아밀로이드 비율 검사기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뇌신경세포의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142와 140의 뇌척수액 내 비율을 계산해 치매를 진단하는 방식입니다. FDA는 이 검사법이 검사 당일에 펫 결과와 맞먹는 베타 아밀로이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가 치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루미펄스 검사 양성의 97%, 음성의 84%가 펫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지난 토요일 팰리세이즈파크 시루 연회장에서 제21회 효행상 시상식 및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강태복 이사장의 개회 선언으로 행사가 시작됐고 차영자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의 곁을 떠난 많은 회원들의 모습이 생각난다며 지난 2년여 동안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대면 행사를 치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류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전 세계적인 대전환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렇게 한자리 모여서 대면으로 행사를 하게 되어 무척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곁을 떠난 많은 상록회 회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장수상은 올해 103세에도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희선 씨에게, 장한 아버지상은 9.11 테러로 아들을 잃은 후 재단을 설립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김평겸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장한 배우자상은 김세곤 씨, 효녀상은 박윤자 씨가 수상했습니다. 그 외에도 닥터 문르 캐즈미어 등 11명의 개인과 단체에게 사회봉사상이 수여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20년 미주 한인 이민 역사와 재미동포의 활동을 한눈에 확인하고 배우게 될 전자도서관이 내년에 개설됩니다. 이 도서관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이 외교부로부터 예산을 승인받아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초 오픈하는 일정으로 설립이 추진됩니다. 이 도서관 개설과 운영은 미주 한인사 교육재단이 맡게 됩니다. 재단은 미주 한인사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 개발과 교사 연수를 위해 지난 2월 설립된 비영리 교육단체입니다. 캘리포니아 컨밸리 주립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시드니 강 씨가 지난 5일 오전 10시께 교도소 내 레크레이션 야드에서 다른 수감자 2명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교도소 내 치료소로 긴급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LA 카운티 출신인 강 씨는 지난 2014년 폭행 등의 혐의로 14년형을 받고 8년째服격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를 공격한 2명의 동료 수감자는 앤소니 라미레즈와 마이클 칼데라로 각각 무기징역과 71년 4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용의자들이 강 씨를 공격하기 위해 교도소 내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하원 레이 무커지 의원은 지난 2일 뉴저지주 등록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400에서 800달러의 세금 환급을 해주는 내용의 고유가 부담 경감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환급 금액 규모는 차량 소유주의 뉴저지 거주 기간과 납세 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차량이 없는 주민들이 뉴저지 트랜짓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무커지 의원은 법안에서 차량 소유주 세금 환급과 대중교통 무료 등을 위해 16억 5천만 달러의 주정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대차가 조만간 미국 내 새 전기차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에는 현재 기아차 공장이 있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조지아의 새 공장이 완공되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시장을 겨냥해 전용 전기차이자 SUV인 아이오닉 7과 EV9을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조지아의 새 공장이 완공되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시장을 겨냥해 전용 전기차이자 SUV인 아이오닉 7과 EV9을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엘라베마 공장에 전동화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3억 달러를 투자하고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을 생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